JUnit 5에 대해서 발표할 백엔드 데브 코스 4기 박현지입니다. 먼저 목차는 JUnit, 그리고 JUnit 4와 5의 비교, 그리고 JUnit 5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Unit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용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의미합니다. XUnit이라는 이름의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 계열의 하나로 자바는 JUnit, C 언어는 CUnit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JUnit의 점유율을 살펴보자면 2022년 젯브레인에서 조사한 결과 자바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개발자들 중 무려 86%가 JUnit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2021년에도 비슷한 비율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JUnit 4와 5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Unit 4는 JUnit.jar 파일이라는 단일 모듈로 이루어져 있었고 JUnit 5는 JUnit 플랫폼, 주피터, 빈티지라는 세 가지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JUnit 5 구조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JUnit 플랫폼은 JVM상의 테스팅 프레임워크를 실행하기 위한 기반 역할로 플랫폼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테스팅을 위해 테스트 엔진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JUnit 주필터는 JUnit 5 기반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모델과 확장 모델을 지원하는 모듈입니다. JUnit 빈티지는 JUnit 3와 JUnit 4 기반의 테스트를 JUnit 플랫폼에서 실행시킨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테스트 엔진의 실제 구현체입니다. 이와 같이 JUnit 5는 세 가지의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음으로써 JUnit 4보다 조금 더 확장성 있는 구조와 조금 더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JUnit 5 애노테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애노테이션들은 생명주기와 관련된 애노테이션들입니다. before each와 after each는 각 테스트 메서드의 실행 전과 후에 실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before all과 after all은 모든 테스트 메서드의 실행 전과 후에 실행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두 가지는 클래스별 테스트 인스턴스 수명 주기가 사용되지 않는 한 스태틱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통해 살펴보면 이제 before all이 클래스가 이제 실행되었을 때 단 한 번만 제일 먼저 실행되고 after all은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efore each와 after each는 각 테스트 메서드의 전과 후에서 각각 한 번씩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넘어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어노테이션이 바로 테스트 인스턴스 애노테이션입니다. 테스트 인스턴스 애노테이션에는 펄 메소드와 펄 클래스라는 두 가지 형식이 존재합니다. 일단 펄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원래 펄 메소드로 구현되어 있는데 각 테스트마다 새로운 테스트 인스턴스가 생성되어 독립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점이 있고 펄 클래스는 테스트 클래스 단위로 단일 테스트 인스턴스가 생성되어 모든 테스트 메소드가 동일한 테스트 인스턴스를 공유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efore all과 after all은 이 펄 클래스 단위로 진행이 되었을 때는 스태틱을 붙이지 않아도 똑같이 기능이 동작합니다. JUnit 4에서는 펄 메소드 형식만 지원을 했는데 JUnit 5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확장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disabled입니다. 이제 테스트 클래스 또는 테스트 메소드를 비활성화하고 싶을 때 해당 애노테이션을 사용합니다. 아까 예시에서 이 메서드를 추가하게 된다면 이렇게 결과가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살펴보면 disabled 테스트가 이제 무시되고 비활성화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disabled는 before all과 before each 사이에서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테스트 클래스 초기화 단계 후 실제 테스트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데 before all은 초기화 단계에서 실행되는 애노테이션이고 disabled는 테스트 메서드가 실행되기 이전에 실행되는 애노테이션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display name annotation입니다. 이는 테스트 클래스 또는 메서드에 대한 사용자 지정 표시 이름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한글, 공백, 특수 문자, 이모지 등 다양한 형식을 제공하여 테스트 메서드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display name generation입니다. 테스트 클래스에 대한 사용자 지정 디스플레이 네임 제너레이터를 선언합니다. 이 종류로는 스탠더드, 심플, 리플레이스, 언더스코어스, 인디케이티브 센텐시스 총 4가지가 존재하는데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더드는 이 테스트 메서드 이름 그대로 지정이 되고 심플은 해당 이 괄호를 빼고 지정이 되고 리플레이스 언더스코어스는 이 언더스코어스가 공백으로 변환된 채 지정이 되고
indicative sentences는 클래스명, 쉼표, 띄고 테스트 메서드명으로 지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텐데요. 이와 같이 다양한 디스플레이 네임을 지정하는 애노테이션과 설정 방법들이 있는데 이들은 과연 어떤 순서로 적용이 되게 될까요?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네임, 그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네임 제너레이션, 그 다음으로 프로퍼티스에 명시한 디폴트 값, 마지막으로 기본값인 디스플레이 네임 제너레이터의 스탠더드 클래스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제 테스트 메서드와 관련된 애노테이션을 살펴보기 이전에 테스트 인포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보고 갈 것입니다. 이는 현재 실행 중인 테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테스트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선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테스트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총 4가지의 메서드가 존재하고 예시 코드를 살펴보면 이렇게 매개 변수로 지정을 하여 불러와서 이런 구문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쓰는 애너테이션인데요. 테스트 애너테이션입니다. 해당 메서드는 이제 이걸 붙인 메서드가 테스트 메서드임을 나타냅니다. JUnit의 경우에는 애너테이션 자체의 속성을 지원하여 이렇게 타임아웃 속성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JUnit5는 확장이라는 기능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타임아웃이라는 애너테이션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parameterized test입니다. 이는 매개 변수화된 테스트를 작성할 때 사용됩니다. 해당 애너테이션과 입력값을 지정하기 위한 데이터 소스 애너테이션을 함께 사용하는데요. 이 예시를 보면 이제 hello는 인풋에 들어가게 되고 o는 expected length에 들어가게 되어 hello는 5글자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JUnit4에서는 내부에서 이제 테스트 메서드의 매개 변수 주입이 불가능했는데 JUnit5는 이 애너테이션을 통해 이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repeated test입니다. 특정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행될 때 사용되고 반복 횟수는 기본값은 1이고 반드시 양의 전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3번을 지정함으로써 3번 테스트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repetition info 타입의 인자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다양한 메소드명과 변수명을 지원하고 이제 여기 예시를 보시면 get total repetitions라는 이제 이 메서드를 호출하여 총 반복 횟수를 3으로 비교하여 이가 일치하므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테스트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JUnit5 assertion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고 예상한 대로 동작하는지 검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만 뽑아서 예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ssert equals는 예상된 값과 실제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여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를 반환하고 assert throws의 경우에는 이제 해당 구문이 동작할 때 이 지정한 exceptions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JUnit5 assumption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제 조건을 확인하고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테스트를 건너뜁니다. 이와 같이 3가지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 예시에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테스트 assume true 2에서는 지금 true를 넣어야 되는데 false를 넣어서 이 테스트가 이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assumptions는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이렇게 테스트를 건너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시면 assertions와 assumptions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assertions는 테스트 결과를 검증하여 예상한 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와 같이 2와 3을 넣었을 때 계산기에서 5를 출력하는지를 확인하는 특징을 가지고 assumptions는 테스트의 전제 조건을 설정하여 테스트의 실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와 같이 환경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코드를 통해 이것이 유효하면 그 밑에 코드를 실행하고 아니면 이 테스트를 건너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Unit5 Assert J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용 단원문 라이브러리로 테스트 코드에서 더 표현력이 높고 가독성이 좋은 단원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체인 형식으로 작성이 가능하여 자연스럽고 읽기 쉬운 단원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assert equals에서는 앞에 expected 값과 actual 값이 들어가서 살짝 헷갈렸는데 이곳에서는 앞에 actual 값과 뒤에 expected 값이 자연스럽게 읽힘으로써 가독성이 좋은 단원문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